파쿠르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홍대병이 슬슬 이제 올라오는구나.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플레이북입니다. 저희 보통 보는 스포츠들 위주로 이야기를 지금까지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는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한마디로 한번 잡아볼 때, 지금 제일 핫한 운동이 6개월 뒤에도 살아있을까에 대한 주제, 그래서 스포츠에서 트렌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CH팀의 편집장 이명님과 함께 하게 됐었는데, 한번 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H 매거진 편집장 정임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명님은 요새 무슨 운동을 하고 계시죠? 3년 정도 클라이밍을 했었어요. 백수였던 기간에 시간이 많으니까 월로 끊어서 굉장히 가성비 있게 클라이밍을 거의 매일 갔어요? 그러면? 거의 그때 맨날 갔어요. 맨날 가서 손이 다 만신창이가 되고 막 그랬던 기억이. 그때는 클라이밍의 유행과 입지가 어느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클라이밍에 대해서 이제 막 알기 시작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고 전역하고 막 열심히 하는 중에 점점 더 이게 하입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암장도 그 시기에 엄청 많이 생기고. 수현님도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크로스핏을 시작한 지 2년 됐는데 이게 메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오래 계속 할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그 전에는 또 트렌디한 운동의 대명사 푸사오를 맞아요. 푸사오도 했고,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쭉 했었기 때문에 그게 대학교 그리고 대학교 이후까지도 이어서 왔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런 피트니스성 운동들을 깔봤잖아요. 깔고 뭐 되게 그런 마음으로 농구를 해왔었다가, 이게 농구를 하면 보통 주에 한 번씩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일을 하면서 농구를 하니까 살이 계속 찌고 농구에서의 퍼포먼스에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좀 재미가 없어지고 좀 덜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점점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좀 기능성을 좀 키워서 농구를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푸사오를 시작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부상 안 당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다칠 이유가 없고 몸이 계속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이렇게 좋은 점이 가득한데 다치지도 않네 해서 푸사오를 너무 재밌게 했었고, 근데 저는 사실 성향적으로 기저에 약간 승부욕도 세고 경쟁심도 세고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게 푸사오가 채워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찾다 보니까 크로스핏으로 이제 옮기게 됐고, 저는 하지도 못하는 동작들을 너무 계속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돼서 크로스핏을 하고 있고, 그렇게 농구공 안 잡은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요즘 주위를 봤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은 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러닝인 것 같고 주짓수? 주짓수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도복들을 다 이렇게 입고 사진을 올린다거나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는 사실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러닝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면, 러닝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입이 되는 어떤 매력 요소는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적으로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역시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 엄청난 준비를 하거나 운동을 하기까지의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딱 신발만 신고 나가서 뛰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어쨌든 장벽이 엄청나게 낮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러닝이 계속해서 트렌드 내지는 어쨌든 스테디로서 남아있는 종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러닝이 어떻게 인기가 많고에 대해서는 많이들 다뤄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원래 주제를 잡으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트렌디해지고 어떤 요소가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요소가 어떤 판도끼가 생기면 이게 다시 저무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좀 흐름을 한번 쭉 봐봤어요. 헬스랑 요가가 보통 제일 메인이었던 게 쭉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본격적으로 다양해지기 시작했던 게 2010년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남성층 위주로 크로스핏, 여성층 위주로 필라테스가 좀 나오면서 기존 운동에서 뭔가 응용된 버전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좀 복합도 있는 운동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필라테스도 코어 근력을 많이 요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한 갈래 옆으로 간 여성분들이 많이 또 시도를 했었던 것 같고, 남자분들 중에도 좀 더 이제 기능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근력들을 요하는 운동들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 위주로
크로스핏으로 갔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다가 한 2010년대 후반 정도에 테니스 골프가 유행을 했었던 것 같고, 테니스 골프 같은 경우에는 옷과 많이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옷이 예쁘니까 맞아요. 패션 소비의 층들과 같이 좀 결부가 되면서 그 층이 많이 좀 늘어났었던 것 같고, 그때쯤 비슷하게 러닝 크루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럼 지금까지 좀 이어졌죠. 네. 아마 클라이밍도 그때쯤부터 아닐까요? 그때? 맞는 것 같습니다. 클라이밍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커뮤니티성을 바탕으로 좀 떠오른 거라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클라이밍도 결국에는 크루 개념으로 좀 움직이는 게 많고 가서 보면 혼자 와서 묵묵하게 있다 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스포츠의 특성상 그 운동에 하나만 집중해서 2시간, 2시간을 하고 갈 수가 없는 환경이고, 왜냐면은 한 벽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풀고 있으면 본인이 앉아서 그거를 구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응원하는 문화도 생기고 또 내려왔을 때 같은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다면은 서로 막 정보 공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클라이밍 하고 계셨을 때 저는 그룹 피트니스를 하고 있었으니까 푸사오가 그렇겠죠. 그런 그룹 피트니스들도 어떤 각각의 지점별로 커뮤니티들이 있고 같은 운동을 여럿이서 이렇게 하면서 얻게 되는 에너지라든지 또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 흐름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투박한 트레이닝 위주의 어떤 운동이 옛날에는 유행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거를 지나서 결국에는 조금 더 복합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접목이 된 종목들이 많이 떠오른 것 같고 그런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운동을 가볍게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따로 떼어져 나와서 커뮤니티 위주의 운동으로 뭔가 트렌드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흐름들을 좀 보면서 저도 느꼈던 게 보통 세 가지 안에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SNS에 많이 올리는 어떤 건덕지가 나오냐라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구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을 하면서 내 소비욕을 자극하는 여러 어떤 아이템들을 소비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라테스나 크로스핏이라는 것도 웨이트 요가를 하다가 여기에서 기능적인 목적으로 좀 발전이 된 거긴 하지만 근간에는 나 이렇게 또 다른 운동하고 있어 라는 거를 좀 그래도 티내고 하는 거에서 또 출발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라이밍이나 뭐 푸사오나 또 러닝 크루들은 커뮤니티의 영향들을 또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러닝이 쭉 이어져 오는 것도 브랜드들이 이제 같이 커오면서 러닝은 누구든 뛸 수 있지만 또 뛰다 보면 그 20-30만 원짜리 신발들이 눈에 들어오고 세티스파이가 눈에 들어오고 그렇죠. 옷들도 눈에 들어오고 이쁜 거 입고 뛰고 싶으니까 그런 요소들이 좀 같이 자극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엮어서 들어가 보면 개인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내가 어쨌든 그 이미지를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평소에 입는 옷에 어떤 그런 요소들을 하나 딱 넣어주면 내 스스로도 어떤 그런 만족감이 생기고 또 아는 사람들끼리는 또 통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항상 하면서 보여줬던 게 여기 이런 흉터들 막 이런 거 보여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중요해지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내가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엄청 공감하고요.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서 결국 표현을 한다는 게 요즘은 SNS로 많이 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소비를 활용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오운환을 찍는다든지 단순히 오운환이라는 게 그냥 하루의 인증이라기보다 나 오늘 이렇게 입고 이런 운동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모습이니까 그런 요소가 있을 거고, 또 커뮤니티 발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리고 있는 요즘의 나라는 거를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겠죠. 건강한 사람들 안에 있는 나 이렇게 되면 또 나도 건강한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 클라이밍 할 때 남들이랑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러고 싶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는 영상들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막 음악도 같이 올리고 막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클라이밍 하는 아주 멋진 사람이다. 멋지다. 그리고 또 하면서 음악을 넣고 하는 거는 또 하나의 더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한 단계 더 꺼드럭대는 그런 그런 식으로 좀 드러내기에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러닝을 보면서도 저도 느끼는 게 저 러닝을 하고 나면 꼭 인증을 하기는 해요. 앱이 많잖아요. 네, 나이키나. 앱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 인스타그램 릴스에서의 어떤 다양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막 이제 그런 튜토리얼들도 많죠. 내 러닝 기록을 어떻게 편집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수요를 충족을 시켜주면서 요즘은 크로스핏을 해도 그걸 올립니다. 사실 그냥 워치 찍어서 올려도 되는 건데 네. 그냥 그 와중에 한 번 더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 이렇게 잘 꾸며낼 수 네. 있어 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 기록 욕구를 자극하는 것도 되게 운동이 하입되게 하는 거에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본인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몰리게 되면 그 종목이 계속해서 또 하입되게 되는. 그렇죠. 러닝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욕구들은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게 되다 보니 아직까지도 네. 그 관심도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그런 거. 또 최근 들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운동들이 네. 있죠. 뭐 어떤 게 대표적으로 생각나세요? 주변에 복싱하는 인구가 좀 느는 것 같고요. 야마카시? 야마카시가 아닌데? 파쿠르. 파쿠르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네. 좀 있더라고요. 홍대병이 슬슬 이제 올라오는구나. 네. 제가 느꼈을 때는 복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무쇠소녀단에서 했던 방송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무쇠소녀단에서 그 전에 시즌 1을 철인 3종으로 했었을 네. 때 철인 3종 인구가 갑자기 잠깐 반짝했었거든요. 물론 그랬다가 이 어떤 운동 본연의 레벨 때문에 그거는 빡세니까. 바로 네. 빠지긴 했었는데, 복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방송 이후로 복싱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네. 봤던 것 같고, 파쿠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피지컬 아시아의 영향도 있지 않을지. 네. 거기 나왔구나. 돔토마토의 영향도 네. 너무 멋있었잖아요. 그게 또 어떤 것도 생각나세요?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트레일 러닝, 아예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산길 능선을 따라 달리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일 러닝은 어쨌든 좀 더 전문적인 어떤 기어가 필요한 느낌이 좀 들고, 그렇죠. 디자인이 되게 사이버펑크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러닝을 떠나고 싶진 않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러닝의 어떤 강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트레일 러닝 쪽으로 좀 옮겨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런 하시는 분들 중에 말씀하신 트레일 러닝 그리고 하이록스 대회 양분돼서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최근에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하이록스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운드마다 1km씩 러닝을 하고 한 세트를 들어가는 식의 구성을 하면서 거기서 슬레드 밀고 끄는 거 정도 외에는 막 그렇게 근력을 쓰는 요소가 있지는 않아서 러닝 인구들이 조금 더 뭔가 플러스 알파를 내가 챌린지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좀 뛰어들기 좋은 대회가 되면서 그 이 인구들이 들어가다 보니 아예 그 대회 자체가 성행을 하게 되는. 네, 성행을 했던 것 같고, 어떤 진입 장벽 측면에서도 네. 어쨌든 기존에 있던 크로스핏보다는 조금 더 훨씬 낫죠. 여기에 더해서는 SNS로 어떻게 인증할 네. 거냐에 대한 부분도 무시 못하는 요소라고 했었는데, 대회를 나가보면 그 하이록스 곳곳에 카메라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포토그래퍼들이 엄청 인력이 많이 배치돼서 다 사람들을 찍어주고 다녀요. 그 사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적인 포토로 찍은 되게 스포티하게 나온 선수처럼 찍힌 사진으로 주다 보니까 사진들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나 그래도 뛰었어라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인증할 부분이 수 있는. 있잖아요. 네. 하이록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소가 충분히 충족이 되기 때문에 하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또 다른 운동 중에는 혹시 빠델 들어보셨나요? 빠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빠델이 약간 테니스랑도 좀 비슷하고 스쿼시랑도 좀 비슷하고 미국 쪽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 빠델은 오히려 뭐 어떤 SNS보다도 그 커뮤니티 중심으로 계속 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빠델 클럽들이 많이 생기면서 되게 소규모 집단 중심으로 이렇게 군집하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스포츠인데 그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새롭게 등장한 어떤 스포츠 말고 기존에 있는 스포츠들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LTTT라고 하는 리틀 도쿄 테이블 테니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모자도 나오고 최근에 이제 그 혁오 선셋 롤러코스터 뮤직비디오 메인이 되는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들어온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이 탁구를 어떤 지역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결국에는 그게 골자인데 탁구라는 문화 자체를 그쪽에서 차용을 해서 굉장히 좀 올드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게끔 요즘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좀 하이프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의 시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요소들도 기존의 스포츠에서도 새로운 타겟층, 네. 그 타겟층들이 커뮤니티든 미디어든 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결부가 되면서 맞아요. 같이 좀 떠오르고 있는 게 좀 보여지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으로 보면 사실 고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종목들이나 운동들이 언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되게 하입이 되고 또 트렌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브랜드나 어떤 커뮤니티가 어떤 본인들의 생각을 갖고 어떤 종목을 택해서 그걸 가지고 전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트렌드가 계속해서 생기게 되지 않을까, 또 다양한 이벤트들,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무리 단계에서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좀 이후에 좀 뜰 것 같다라든지 지금 부상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이건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든지. 지금 막 떠오르는 건 볼링? 볼링?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브랜드나 커뮤니티가 접근해서 이벤트로 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하게 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볼링이 되게 쉽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락볼링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화들이랑 굉장히 잘 섞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나중 되면 한번 되게 인스타에서 많이 보이고 뭐 이런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볼링도 되게 신선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투기 종목들을 이제 향유하는 분들도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들도 좀 들었었어요. 제가 원래 농구를 오래 많이 했었지만 마음 같아서는 농구도 그렇게 하입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가능성이 높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 모이기가 힘드니까. 네. 모여야만 되는 것들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갔을 때 자연스럽게 모여있는, 모여서 시너지가 나면 좋은데 그런 요소들이 좀 있다 보니 투기 종목에 한번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임용님은 혹시 새롭게 좀 해보고 싶은 운동이나 좀 시도해보고 싶은 운동이 있으세요? 저는 비용을 아예 그냥 떼놓고 생각을 한다면 레이싱? 이제 그 최근에 이섭 님도 보면 그쵸. 아반떼 그 리그 참여하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게 내가 범접할 수도 없고 아예 평생 할 수가 없는 운동은 또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 좀 도전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힘을 지금부터 목힘부터 이렇게 트레이닝을 좀 하는 식으로 좀 좋지 않을까? 네.